안녕하세요.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네, 저희 집 그 앞에 네, 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무랑 그리고 이제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풀들을 이 자르느라고 뭐 어제도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좀 더웠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날씨다 보니까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낮에는 대낮에는 하지는 못하고 대낮에는 이렇게 또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갈 때쯤 이제 나와가지고 풀을 이렇게 또 정리를 했는데 그 이제 풀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풀 깎는 기계로 이렇게 또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하려고 했거든요. 조금만 하고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2-3시간 동안 집 앞에 풀들을 다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으면서 그러면서 팔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좀 디스트랙션도 되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이 풀만 이렇게 또 깎았는데 풀 깎고 그리고 이 풀을 다 깎은 다음에 풀 뭐 가지 나무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 그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 이렇게 또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게 또 굉장히 또 힘들어가지고 어제 막 먼지 막 콸콸콸 이렇게 또 마시면서 막 콧물 막 질질 흘리면서 허벌나게 집 앞 이 풀들에 이렇게 또 정리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막 여기에 막 팔이 막 저리고 막 그런 거 막 팔도 아프고 막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몸살이 났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주 그냥 개고생을 하면서 풀들을 이렇게 또 깎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프림코트 있지 않습니까? 미 대법원에서 이 미 대법관들이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대법관들을 6명의 보수파 그리고 3명의 진보파를 이렇게 또 심어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바뀐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법관들이 6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명이 보수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이 트럼프가 이 집무실에서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백악관에서 있어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면책 특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면책 특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2020년도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게 되면서 그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트럼피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막 조정 같은 걸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거는 사상 초유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봤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면책 특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내가 했었던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면책이 있다, 내가 이제 법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법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마도 올해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좀 이제 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목소리도 좀 이제 쉬고, 그리고 좀 어버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한테 좀 이제 많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 와중에 대법관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막 운들이 막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들도 트럼프한테 좀 이제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상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거기다가 지금 뭐 면책특권이 있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와, 트럼프의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와,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 지 멋대로 막 다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가올 현실이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와, 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이제 원망이 좀 들기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 이제 TV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좀 이제 힘차게 얘기를 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트럼프 같은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중범죄자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장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 토론회 때 좀 떨쳐버렸으면은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한테 표가 쏠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요번 이 TV 토론회 때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77세이거든요. 77살이 이제 미국의 이제 평균 수명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평균 수명을 지금 이제 넘어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두 분이서 지금 대통령 하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 토론회 때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는 멀쩡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쉰 목소리도 내고 뭐 아무리 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대법관들 역시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전에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와, 지금 이 트럼프 날개를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날개 막 펼쳐가지고 막 와, 올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걱정입니다. 이번 TV 토론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TV 토론회 이후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분명히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TV 토론회 이후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이렇게 또 빅히트, 조금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걱정을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노화 문제였거든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이분이 또다시 4년을 미국에 이제 대통령 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이 너무나 드셨기 때문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77세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그리고 4년을 더 한다고 하면 이제 85세가 될 테인데 야, 이거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9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TV 토론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트럼프가 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이제 반송장이시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또다시 이제 4년을 더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뚝 떨어질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번 두 번째 TV 토론회이거든요. 9월달에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이 나이가 든 것보다는 이제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2020년도 그 대선 때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그 TV 토론회랑, 그리고 이번 2024년도 이 TV 토론회랑 톤 자체가 틀립니다. 톤 자체가 틀려. 이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넘쳤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너무나 이제 비실비실 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회에 있은 뒤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세를 이렇게 또 펼쳤는데, 이 유세장에서는 또 굉장히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도 피드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너무나 힘도 없고 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힘있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조금 하루 전에 이렇게 또 힘있게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TV 토론회 이후 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TV 토론회 이후로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캠프 데이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별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 가족들이랑 회의를 이렇게 가족 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완전히 큰일 났으니까 대선 지금 비상사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을 한 뒤로부터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이제 깎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후보로 나올 그럴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캠프 데이비스 자신의 이제 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이 가족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어드바이저들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모들한테 이제 블레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힘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이 특히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끝까지 가세요 라고, 바이든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라고, 아빠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 헌터 바이든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재판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자신이 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제 깜빵에 가지 않고 이제 돈으로 이렇게 또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헌터 바이든은 이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아버지한테
제발 좀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좀 잘 좀 해라. 이 헌터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렇게 질 바이든 여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하는데 이렇게 또 같이 나와가지고 모트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라라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아주 멀쩡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뽑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이 부인 있지 않습니까? 멜라니아 여사는 지금 어디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 멜라니아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멜라니아에서는 백악관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를 보면은 뭐 포르노스타랑 으쌰으쌰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포르노스타한테 입막음 돈 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부인으로서 얼마나 개짜증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또 대통령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 하고는 있지는 않기는 않지만 지금 이 멜라니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이제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멜라니아 뭐 이혼하고 멜라니아 뭐 엄청난 이런 이제 말하지 못했었던 거 막 얘기를 하지 않을까, 폭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이 멜라니아는 나와가지고 이제 돈 벌거리는 굉장히 많죠. 트럼프를 막 씹으면은 또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는 이제 나중에 이 트럼프를 이제 씹는 걸로 돈을 또 굉장히 잘 벌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회 때 좀 너무나 못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코노미스트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가 1%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차이는 아니라고는 합니다. 이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 대통령의 지지율 면에서는 항상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주지는 않는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랑 TV 토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 면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뭐 당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고 1% 차로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기는 있지만 큰 차이는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TV 토론회 때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 능력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트럼프가 난 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표를 주는 게 조금씩 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요번 TV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 참패했습니다. 참패했고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악수를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자신이 좀 이제 활기찬 모습을 더 이렇게 또 많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럼프를 이렇게 또 도와줬었던 참모였었던 베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트럼프 어드바이저였었거든요. 특사였으면서 그런데 좀 이제 트럼프랑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재판도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 트럼프의
책사였었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리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약에 리플레이스를 실제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트럼프한테 악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한테 많이 이렇게 쏠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 TV 토론회 이후로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냥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다른 후보로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하면은, 리플레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와일드 카드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이든 대통령 계속 이 상태로 가야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꾼다,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TV 토론회 이후로 불리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뭐 트럼프 측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이겼다라는 지금 뭐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좀 답답하네요.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TV 토론회 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던 게 30번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30번이나 넘게 트럼프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측에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별일 아니라는 듯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늘 그냥 하던 얘기다, 그냥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런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이렇게 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후보로 내놓고 있는 공화당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부터 사퇴를 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TV 토론회 때 너무나 좀 나이가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한테도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도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이번 대선 후보에서 좀 이제 내려왔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노인분들은, 노인네들은 이번 대선에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끝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똑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앞으로 4년이 또 이제 백인들 또 나와가지고 그 화이트 트래시들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당연히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그냥 숨죽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민낯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백인들 난리치는 것도 개짜증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수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뭐 에이시언들이나 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개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걱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약이라도 드시던가, 아니면은 레드불이라도 이렇게 좀 드시던가, 아니면은 그런데 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 후보를 바꾼다라는 게 지금 뭐 한 4개월,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보를 바꾼다라는 게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바꿀 수 있을지 참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허리케인 베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캐리비안 해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허리케인 베릴이 카테고리 4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캐리비안 해, 이 캐리비안 그 섬들이랑 그 내륙 지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상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는 등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 이 베릴은 이 미국까지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우선 이 캐리비안 해로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영향권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까지 올지 안 올지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국 특히 이 미 남부 지역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허리케인 시즌이 항상 이렇게 또 매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허리케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좀 이제 너무나 이르다. 보통 6월달이나 이제 7월달에는 이런 이제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좀 빨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상 기후이죠.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이상 기후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또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파리 기후협약 그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탈퇴를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 오일 기업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기업들한테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 렌트비라고 하는 이 페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페이먼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를 일만 이렇게 또 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이제 예를 들었는데 텍사스에 사는 어느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집을 사가지고 페이먼트를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페이먼트를 이렇게 또 보니까 2,000달러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2,000달러가 올랐대요. 2,000달러로 오른 것이 아니라 2,000달러가 갑자기 올랐다고 합니다. 매달 이 월 페이먼트를 이렇게 또 내는데 이게 월세이지 않습니까? 월세인데 이 페이먼트,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익삼플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낮은 이주율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어드저스터블 모기지 레이트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 대출을 받은 이 사람들은 지금 페이먼트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내리는 것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늦추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저스터블 이 레이트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집을 사게 되면서 이 어저스터블 픽스드 레이트이 아니라 이 어저스터블 레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월 페이먼트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집을 샀었을 그 당시에는 어저스터블 레이스로 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바꿨습니다. 픽스드 레이스로 이렇게 또 바꿨는데 그때 안 바꿨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일찍 바꾸기는 일찍 바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또 바꾸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레이시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때는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일찍 바꿨다. 그래도 그때 만약에 안 바꿨다고 하면은 저 아주 그냥 큰일 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픽스드 레이시 아닌 이 어저스터블 레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굉장히 힘들어 계속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그리고 지금 이 엘렉트릭 비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전력이 비상사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AI를 이렇게 또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전력 비상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석탄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석탄 발전소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더 풀 가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미국이 이런 콜 플랜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석탄 발전소들을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이렇게 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AI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전력 부족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콜 플랜트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생겨나거나 더 이제 풀 가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아이러니한다고 하네요. 지금 발전을 하면 할수록 원래는 친환경적으로 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도 더 많이 쓰고 AI도 더 이렇게 또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전력이 더 모자르다 보니까 이 석탄을 더 많이 써.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력 문제 때문에 이 국가 안보 문제도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들을 이제 더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원자력 발전소들에 대한 그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기차만 본다고 하면은, 매연도 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이제 차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석탄을 이렇게 또 떼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기차를 쓰던지, 그냥 내연기관 차를 쓰던지, 둘 다 폴루탄트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같은 것들은 빨리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 나와가지고 이 AI가 지금은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쓰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력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 AI 때문에 전력 같은 거 잘 절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계속해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AI 그리고 전기자동차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석탄을 이렇게 더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발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빨리 더 발전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아주 그냥 소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 정도, 그리고 S&P 500도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주 안에 또 이제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고용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고용 지표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도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MI 지수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관망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관망세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또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고용 시장에 대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따뜻하기는 따뜻하지만, 그런데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이렇게 또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실업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 5월 달에 벌써 4%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업률이 오른 상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 고용 시장은 네, 쿨다운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네, 더 이제 나빠진다고 하면은 경제가 이제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칫하다가는 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이 네, 좀 이제 좀 조심조심히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GME 사태를 일으킨 키스질 있지 않습니까? 이 로어링 키튼, 이 키스질이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추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려동물 관련이 된 그런 제품들을 파는 추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6% 정도의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추위에 대한 그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그때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10%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러다가 장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 내려갔대요. 네, 다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간에 이 로어링 키튼이 이제 밈 주식의 이제 대표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추위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이 오오오 이렇게 하면서 추위의 주식을 이렇게 이끌어 올렸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 로어링 키튼도 계속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약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서는 이 AI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100 빌리언 달러 10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이 아마존에 원래 하는 게 이 소매업이지 않습니까? 소매 창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 AI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소매업뿐만이 아니라 이 클라우딩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딩 서비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AI가 이제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AI에다가 어마무시한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가 계속 이렇게 또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AI가 이제 사람들의 일들을 이렇게 대체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을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벌어들일 돈을 AI가 이렇게 또 벌어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또 알아보고 이 AI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정부에서 돈을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AI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들로 이렇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을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은 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항상 이 점유율이 50% 이상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 점유율 있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50% 아래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17% 정도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50%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 좀 미국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파는 그 수많은 기업들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만 유독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계속해가지고 잘 팔리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런 다른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팔리는 게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전기차 회사들 중에 2위는 누군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위는 현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대가 테슬라 다음으로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많이 팔아 제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테슬라 전기차 지분을 이렇게 또 빼앗으면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계속해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서 두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현대자동차 계속해가지고 쭉쭉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 테슬라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테슬라긴 테슬라이지만 테슬라를 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다음 차도 네, 또 테슬라를 사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높은데 네, 테슬라 인기가 이렇게 없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 문제가 좀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전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전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특히 이 슈퍼차저 있지 않습니까? 슈퍼차저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거리를 이렇게 또 뛰는 데 있어가지고 슈퍼차저 쓰는데 너무나 비싸다. 이거 뭐 거의 기름차랑 뭐 비슷한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AI 탓도 큽니다.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들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를 더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타고 다녀도 기름값 세이브를 하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세이브는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 가격을 내리는 게 이게 또 이제 숙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솔라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광 패널을 이 회사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집에다 이렇게 또 설치를 하면은 이제 무료로 태양광이 또 이제 무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전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하려고는 했지만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또 파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는 있죠. 어느 정도 이 태양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이 테슬라 전기차도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테슬라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